안녕하세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흐름, 거시적인 트렌드라고 하죠. 바로 고령화, 그리고 우리 생활 방식의 변화인데요. 이 큰 파도 속에서 지금 바이오 제약업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된 두 분야가 있는데 바로 뇌 질환과 비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류가 가장 정복하고 싶어하는 병, 과연 뭘까요? 이게 단순히 의학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의 미래가 걸린 문제거든요. 첫 번째 전쟁터는 바로 이겁니다. 퇴행성 뇌질환. 사실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병이죠.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처럼 서서히 나의 기억과 존엄성을 앗아가는 병들. 전 세계가 늙어가면서 이 병과의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만들어낸 질병, 특히 비만입니다. 비만은 이제 더 이상 그냥 살이 좀 찐 상태,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합병증을 몰고 오는 거대한 사회적 과제가 됐죠. 바로 이 두 영역에서 지금 말 그대로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뇌 질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도대체 왜 수십 년 동안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은 그렇게 번번이 실패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봐야 합니다. 범인은 바로 이겁니다. 혈뇌 장벽, 우리가 줄여서 BBB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뇌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아주 튼튼한 성벽 같은 거예요. 외부의 나쁜 물질들을 막아주니까 정말 고마운 존재인데,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만든 치료제까지 외부 침입자로 보고 모조리 막아버린다는 거죠. 바로 이 화면이 그 좌절의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로슈, 일라일릴리, 바이오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만든 야심찬 약들이 전부 줄줄이 실패의 쓴잔을 마셨습니다. 이유는 거의 비슷했어요. 효과는 별로 없고 부작용은 너무 크고. 자, 그러니까 핵심이 뭐였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약 자체가 효과가 없었다기보다는 애초에 뇌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아무리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어도 적의 방공망을 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바로 그 방공망 역할을 한 게 혈내 장벽, BBB였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수십 년간의 답답한 상황을 한 방에 뒤집어버리는 거의 혁명적인 해결책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완전히 생각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저 단단한 성벽을 억지로 부수려고 하지 말자. 대신 성벽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특별한 배송 트럭을 만들면 되잖아. 이게 바로 BBB 셔틀 기술입니다.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약물을 트럭에 태워서 뇌 속으로 안전하게 배달하는 거죠. 이 BBB 셔틀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비교표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로슈가 예전에 실패했던 약 간타넬루맙에다가요, 이 셔틀 기술만 딱 붙여서 트론티네맙이라는 새 약을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완전히 다른 약이 되어버렸어요. 뇌 안으로 약이 쑥쑥 들어가니까 임상 결과는 당연히 좋아졌고요. 가장 걱정했던 내부종 같은 심각한 부작용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이 새로운 약이 뇌에서 기록한 농도가 무려 43.5배나 높았다고 해요. 43.5배. 이 숫자가 바로 바이오 업계의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당연히 이건 한 회사만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의 가치를 알아본 글로벌 제약사들이 말 그대로 돈다발을 싸들고 몰려들기 시작했죠. 사노피, 바이오젠, GSK, 이 회사들이 BBB 셔틀 기술을 사기 위해 쓴 돈이 수조 원에 달합니다. 거대한 산업 트렌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산업의 흐름 속에서 한 기업의 사례를 통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바로 ABL 바이오인데요. 로슈, 디날리 같은 글로벌 공룡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 분야의 핵심 주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ABL 바이오가 다른 두 회사랑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뇌로 들어가는 열쇠의 종류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슈나 디날리는 TFR이라는 우리 몸 여기저기에 있는 좀 보편적인 문을 열쇠로 쓰는데, ABL 바이오는 IGF-1R이라는 유독 뇌에만 많이 있는 특별한 문을 열쇠로 쓴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뇌에만 있는 문을 여니까
엉뚱하게 다른 장기에 가서 부작용을 일으킬 확률이 훨씬 낮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안전성을 극대화한 전력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한 열쇠 전략은 시전에서 제대로 먹혔습니다. 2022년에 사노피, 그리고 올해 2025년 GSK와 맺은 조단위 기술 수출 계약을 보세요. 이게 바로 ABL 바이오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신임 투표인 셈이죠. 자,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가리키는 더 큰 그림, 진짜 핵심을 짚어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제 시장은요, 반짝 성공한 약 하나에 열광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 기술, 즉 플랫폼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BBB 셔틀은 그 자체가 약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약을 실어 나르는 특급 배송 트럭 같은 겁니다. 이 트럭에 알츠하이머 치료제라는 화물을 실으면 알츠하이머 신약이 되는 거고요. 파킨슨병 치료제를 실으면 파킨슨병 신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송 트럭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화물이든 실어서 배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 그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뛸 수밖에 없겠죠? 이런 플랫폼 중심의 변화는 뇌질환 분야에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또 다른 전쟁터, 바로 비만 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 비만 치료제는 그냥 살만 빼는 게 아니잖아요. 근육 손실은 막아주면서 또 주사 대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이것도 결국 근육 유지 플랫폼이나 경구용 전달 플랫폼이라는 핵심 기술 싸움인 거죠. 결국 뇌든 비만이든 전쟁의 승패는 플랫폼 기술이 가르는 시대가 온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미래의학은 무엇을 만드느냐만큼이나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해졌다는 것.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뇌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열어젖힌 이 셔틀 플랫폼처럼 과연 다음에는 어떤 혁신적인 플랫폼이 나타나서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또 다른 질병의 문을 열게 될까요? 정말 미래가 기대되지 않으세요?